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증시 트레이딩의 귀재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선 전반적인 프리마켓 분위기부터 훑고 갈까요? 네, 오늘은 일단 3대 지수 선물이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S&P 선물을 우선 보시면 0.64% 상승한 6,662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24,539, 0.96% 상승입니다. 그다음에 다우 선물은 46,467, 0.32%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2,383을 기록하고 있는데 0.33%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제일 주목하게 되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인데요. 지금 14% 급락하면서 22.85를 65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값은 온스당 4,075달러로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은 지금 1.31% 하락인데 9만 달러를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8만 5천 달러대에 그쵸. 머무르고 있고 네. 이더리움도 1.6% 하락인데 지금 리플은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훑어봤고요. 일단 마이클 버리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본인이 뭔가 공개를 한다 이렇게 예고를 날렸는데 네. 보니까 뭐 유료 블로그 형태의 서브스택이라는 거를 좀 개설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본인의 서브스택을 홍보하는 차원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소셜 미디어 그 X에다가 네. 뭐라고 썼냐면 I am back, please join 돌아왔다. me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구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그래서 한 달에 39달러, 1년에 379달러 수수료를 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달라서 이 컨텐츠 구독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증권사들이 이제 매매 수수료 갖고 쉐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네. 미국은 이제 컨텐츠 구독료를 받는 건데 지금 이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매도 풋옵션을 때리면서 AI가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조목조목한 얘기들 또 10억 달러 규모의 풋옵션 했었던 얘기 네.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25% 이상 급락을 했어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207달러에서 현재 156달러. 예, 네. 그래서 이 팔란티어 CEO는 이제 마이클 버리가 거의 원수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실제로 또 그런 멘트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다행히 뭐 엔비디아는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12달러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180달러 선 정도는 지켜 있는데 지금은 179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마이클 버리 때문에 장대 운봉 맞고 지금 180달러 이하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 투자자 댓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어떤 같아요. 댓글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어리버리 정신 못 차리네 이런 댓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태까지 이제 거품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자기 컨텐츠에 가입을 하라고 회원 모집을 하거나 그쵸. 리딩방 네. 홍보를 하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신뢰가 좀 확 떨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발표를 할지 알 수 없지만 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풋 옵션 그러니까 쇼트에 배팅을 해서 큰 돈을 네. 벌었던 사람이고 이쪽에 네.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강한 뭐 반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계속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라는 공포 분위기 조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뭐 여태까지 나왔던 것 이상의 뭐 새로운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것에서 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까지는 없을 것이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예상을 또 하고 계신데 뭐 어쨌든 저희가 지난주에도 제 기억으로 마이클 버리의 이 발언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 대표님께서 반박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오늘 좀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 반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젠슨 황 CEO가 그 팩트 체크 FAQ, 그러니까 Q&A라고 우리는 네.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 주주들 대상으로 이제 배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그 순환 매출, 그러니까 이게 회원사 간의 순환 매출 이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고도 정상적인 수준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저격한 게 뭐냐면 3분기 재고가 지금 32%나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기업에서는 재고가 있는 게 당연한 거다.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그쵸. 얘기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뭐 또 매출 채권이 100%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동 자산이고 1년 이내에 상환된다는 그 회원사 또는 이런 쪽에 이 외상 매출금 이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는 자사주 15% 할인하는 구매 제도를 운영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 그 반응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내용에 나가고 있죠. 네. 임직원 주식 보상 뭐 그다음에 주가 부양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감가상각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감가상각을 축소해서 이게 분식회계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조목조목 한 내용을 지금 보셨습니다. 네, 젠슨 황도 좀 이 정도면 화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실적을 그렇게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좋아도 나빠도 AI 버블 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또 어쨌든 마이클 버리의 이 발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엔비디아 현재는 0.49% 상승 중인 상황이고요. 참 이 알파벳의 움직임이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 특징주 넘어가서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보다 더 오르네요, 대표님. 지금 네. 알파벳이 4.6% 상승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워렌 버핏 효과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매수했다라는 거고 워렌 버핏 자체가 이걸 왜 진작에 매수를 하지 못했냐 하고 후회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 나토와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개장 전 한 20여 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4.6% 급등하고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신고가가 여기 반영이 안 되는 거는 개장 아니고 이제 프리마켓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신고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미 313달러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고점인지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언제 그러게요. 사느냐. 네. 근데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사놓고 네. 그런가 하면 개장하고 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사놓고 보면서 분할 매수하다가 급등할 때는 패스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알파벳 주저하다가 못 들어가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뭐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님께서도 또 우리 모아가는 종목 포트폴리오가 있는 만큼 오늘부터 좀 사보는 건 어떻겠는지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알파벳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해볼게요. 임상 결과가 나왔고 좋지 않습니다, 대표님. 요거 어떤 내용이죠? 정말 저는 정말 덴마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정말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라이릴리와. 근데 주가는 지금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냐 보면 오젬픽의 경구제 대규모 임상에서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가 실패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알츠하이머 임상 3상이 실패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벌써 10%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신저가예요. 전일 정가는 45달러였는데 지금 42.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장하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줄일 만한 재료는 없어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디가 저점인지는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10% 넘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라일릴리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해보자면 최근에 이 제약업계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함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일라일릴리는 왜 내리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일라일릴리는 지금 뭐 비만 치료제 판매 방식을 변경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약품 판매 채널에 의존하는 것 말고 고용주에게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시총 1조 달러 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정말 뭐 계단식 상승 쭉 하다가 또 눌러주다가 또 계단식 상승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라이릴리도 노보노디스크와 똑같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쟁사가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급락을 하는 거에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고 있는 걸로 네. 보여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3% 이상 동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뭐 한번 조금씩 매수해 볼 찬스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일라일릴리는 또 빠질 때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짚어주셨고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여전히 저점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략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이 헬스케어 섹터의 내용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오바마 케어 2년 연장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소식에 건강보험사들 좀 지금 많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해당 종목들 한번 볼게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렇고 오스카 헬스, 센틴 10%대, 20%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소식 짚어볼까요? 네, 그 오바마 케어 2년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전부 다 부정하고 이것 때문에 그쵸, 네. 뭐 셧다운도 약간 하고, 뭐 그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2년 연장을 전망한 거는 그러면서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을 뒀어요. 그게 뭐냐면 자격 요건에 새로운 제한을 두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뭐냐면 오바마 케어를 전폭적으로 연장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동안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기한을 두고 제한적으로만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걸로 인해서 건강보험사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센틴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8%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오스카 헬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 오스카 헬스는 지금 여기서 오바마 케어 영향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무려 20%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16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는 시총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상승폭이 지금 1.67%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고가는 381달러인데 현재 주가는 325달러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요. 역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개장 이후에 급등한다 그러면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미 재료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볼 때 수익이 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예,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유나이티드 헬스 정도의 저점 매수가 좋지 않을까. 건강보험이나 이런 네. 쪽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요. 바닥권에서 단기 하락폭도 컸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센틴이라던가 오스칼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뭐 바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유나이티드 헬스 조금은 묵직한 종목이죠. 확인하시고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떻겠냐는 의견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들 좀 살펴봤고요. 저희 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모아가는 종목과 도전 종목 두 가지 있습니다. 모아가는 종목부터 볼까요, 대표님? 네, 모아가는 종목은 오늘 또 제약 관련주예요. 존슨앤존슨입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죠? 존슨앤존슨은 이게 그 미국 파이자와 제약업계 순위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종합 제약사입니다. 뭐 대표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밴드에이드, 타이레놀, 존슨즈 베이비,
뭐 뉴트로지나, 클린앤클리어, 아큐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 제품 브랜드명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고요. 특히 보면은 건강 관리 부문에서 다양한 뭐 제품의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크게 나눠서 보면 소비재, 제약, 의료기기 및 진단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방어주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시장의 영향, 그다음에 뭐 기술주 영향이라든지 시장의 하락 영향을 크게 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비상장 암 치료제 업체인 할다 테라퓨틱스를 31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이 전립선 암 치료 분야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관심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124% 급증했고요. 네. 당기순이익은 91%, 그다음에 주당순이익은 2.14달러, 영업이익률이 무려 31%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주기는 주 1회,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저는 2028년 말까지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존슨앤드존슨 주 1회 2028년까지 모아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즘같이 또 오락가락하는 변동성 큰 장에서는 확실히 제약 쪽이 방어주 성격으로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의 종목 존슨앤드존슨입니다.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재미있는 종목이죠. 도전 종목 이어서 볼게요, 대표님. 네, 오늘 도전 종목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티커명은 네. AAL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AMR 콜프,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다음에 US 에어웨이 이거를 다 합병했어요. 요즘 미국의 그 초거대 그 항공사들은 다 M&A를 통해서 이제 몸집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개국의 330개 지역의 취향 중인 항공 지주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그 소비 시즌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많이 갑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가족이나 또 연인들끼리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미국의 플로리다,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들, 뭐 이런 그 버뮤다 이런 지역들 그 리조트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크루즈도 많이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도 예상 컨센서스를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사들이 지금 랭킹 1, 2위 항공사들이 있어요. 델타 항공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있는데 이 기업 그중에서 제가 이 항공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 행사가가 13달러였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넘어간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숏스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12달러 98센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달러에서 13달러 사이를 하고요. 네. 지금 목표 주가를 한번 보려면 이 주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목표 주가는 여기 지금 주봉 고점이 19달러인데요. 18달러 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구간이 18달러에서 20달러 구간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5달러가 되면 손절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었고요. 매수가 12에서 13달러로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18달러, 손절가 10.5달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황 대표님의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종목픽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5분 정도 뒤에 미증시 개장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